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뭘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전에 통원치료 합의금 영상을 좀 찍어놨었는데 올리지를 못했어요. 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가지고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서 주저리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같은 경우 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를 치료를 할 때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 뭐 회사를 빠질 수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뭐 병원에 입원하기도 싫고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통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입원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통원 치료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안에 이제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교통사고가 굉장히 경미하게 났어요. 크게 뭐 큰 충격이 있지 않는 그런 사고들, 뭐 단순하게 뭐 쉽게 말해서 페인트만 살짝 까진 정도, 그죠? 이런 교통사고가 나신 분들부터 해서 굉장히 크게 사고는 났는데 많이 안 다치신 분들, 사고의 경중으로 따지겠다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되겠죠. 뭐 차량 수리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뭐 고급 수입차 같은 경우는 뭐 반반만 살짝 까져도 수리비가 몇백만 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리비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사고의 경중, 요즘에는 이제 뭐 이런 걸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다치느냐 뭐 이런 분쟁도 되게 많죠. 마디모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끝까지 뭐 대인 접수를 안 해줘가지고 막 직접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통원 치료를 하게 되면 제가 기존의 영상에서 소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산정하는 그 항목들에 소득하고 연관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위자료, 그 다음에 통원 하루당 8,000원, 이게 다거든요. 합의금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다예요. 플러스 향후치료비예요. 향후치료비. 그래서 보험사에서 처음에 뭐 합의금 30만원 40만원 얘기를 하는 게 요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위자료, 통원치료 하루당 8,000원, 향후치료비, 이거 가지고선 30만원 40만원 50만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60만원 70만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위자료는 대부분 통원치료만 하셨고, 특별한 진단들이 그 염좌 진단들이거든요. 특별한 진단이 없어요. 그냥 병원 가면 끊어주는 게 뭐 2주 진단, 3주 진단 염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진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면 진단서는 뭐 경추염좌, 요추염좌 이렇게 나오겠죠. 뭐 다른 데 나셨으면 이제 다른 데 염좌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위자료는 대부분 다 15만원이에요. 15만원. 보험 약관에 적혀있는 12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위자료는 15만원, 그 다음에 통원치료당 8,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향후치료비 뭐 10만원을 줄지 20만원을 줄지 이제 그거 가지고선 나머지를 맞추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합의금 얘기 들으시면 이제 어떡하시죠? 이 금액에 합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진짜로 막 40만원, 50만원, 60만원에 합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합의 안 하시죠. 왜냐면 또 높은 금액대 합의금을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모르시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실 테고, 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합의금을 대충 이렇게 둘러보면은 70만원, 80만원, 뭐 90만원, 100만원, 뭐 가끔가다 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나는 뭐 500만원 받았네, 나는 400만원 받았네, 7, 80만원 받았네, 뭐 이렇게 뭐 금액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기준이 뭐길래. 사실 기준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기준이라는 게 딱히 없고, 아까 이제 보험사에 자기네들은 기준이 있죠. 보험사는 자기네 약관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소송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기준이 있겠죠. 근데 통원치료만 받으신 분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 받으시는 게 100에서 150만원 정도예요. 위자료 말고는 산정을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0에서 150만원 정도의 판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정해진 금액대라는 게 보통 뭐 기준을 잡겠다라는 것도 없고, 뭐 전국에 있는 뭐 통원치료 받으신 분들의 합의금의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통계도 없고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금액대라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최소, 못해도. 그래서 그 최소 금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게, 그래도 120에서 150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이상의 금액, 뭐 150, 160, 170, 180, 뭐 200, 그 이상의 금액, 뭐 300, 400. 근데 좀 약간 이렇게 그런 부분도 조금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이런 걸로 합의금 300 받았어. 나 이런 걸로 합의금 500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어요. 허세. 허세 부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저도 가끔 뭐 술자리라든가 친구들 만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나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뭐 보험사 담당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400 받았어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약간의 좀 이제 그런 허풍과 허세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들을 다 믿지는 않고, 어느 일정 금액대 합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대가 평균 금액대는 되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받고 싶은 합의금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설정.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신경을 쓰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자기네들 약관 기준의 합의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의 향후 치료비를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통후치료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치료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그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어느 정도의 더 치료를.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2주 진단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2주 진단을 받으면 2주 동안 내가 병원을 매일 간다라고 봤을 때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2주 동안 하루에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 4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14일을 가는 거니까 4일은 4, 56만 원인가요? 한 달을 병원을 간다고 한다면요. 한 달을 간다고 한다면 2배가 되겠네요. 112만 원이 되겠네요. 30일, 43, 120만 원이구나. 아니지. 일요일은 안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럼 아무튼 뭐 한 달을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뭐 120만원, 교통비까지 뭐 120만원 정도 나오겠죠. 그죠? 병원비가 4만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위자료 들어가야 되죠. 15만원. 그럼 135만원이죠. 이런 식으로 향후 치료비는 계산이 될 거예요. 보험사 애들은 이거를 단순하게 아니 합의하고 나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만원도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거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시려면 심평원에다 전화를 해보셔도 돼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전화를 해보셔도 되고, 안 돼요. 나중에 다 환수당하세요. 그러니까 보험사 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거 모르고서 또 그대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앞으로 오늘 합의를 하지만 앞으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될 합의금까지 감안을 해서 합의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금액대가 보통은 150만 원 정도예요. 가끔 제가 댓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요즘 누가 150만 원 받고 합의하냐고 막 그런 댓글 달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정도 150만 원 정도의 금액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합의를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물론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160, 170, 180, 200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통사고 합의금, 평균적인 합의금은 이 정도가 되지만 내가 봤을 땐 내가 손해가 너무 커. 그리고 사고도 굉장히 컸어. 사고도 굉장히 컸는데 나는 이 정도뿐이 안 다쳤어. 다행인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얻게 되는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든가 앞으로 진짜 운전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옆에 차만 다가와도 깜짝깜짝 놀래고 막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몸은 특별한 진단은 없을지는 몰라도 내 그 후유증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거든요. 후유증은.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합의금대가 더 높아져야겠죠. 뭐 200만 원대, 300만 원대까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 사고의 정도, 사고가 규모가 어느 정도였었는지. 물론 사고가 작았지만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은 사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사고에 대해서는 크게 다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사고가 굉장히 막 뒷문짝까지 날아갈 정도로 크게 났는데 나는 멀쩡해요. 크게 다친 데도 없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큰 사고에서는 크게 다치는 것도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내 합의금,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의 합의금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기준을 잡아드린 게 최소 120에서 150 정도까지는 받으셔야 되는데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이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만 설명을 하고선 제가 여기서 딱 끝나니까 그 이후의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영상으로 추가를 했었는데 또 영상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이해들이 잘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로 묶어서 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내가 받고 싶은 합의금이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 합의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제 합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자, 보험사에서는 자기네 약관 기준대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는 이 정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얼마를 받고 싶으신가요? 그럼 내가 받고 싶은 합의금은 저는 200을 받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입원한 환자도 그렇게 못 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보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입원한 환자들도 그렇게 못 주니까 나를 합의금을 못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교통사고 합의금을 내가 원하는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만족을 해줘야 돼요.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치료 계속 받으세요 하고선 담당자가 그냥 더 이상 이제 합의 진행이 안 되고 여기서 단절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통원치료 한 번, 두 번, 세 번 받고 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담당자가 그냥 담당자 잘 만나가지고 한 번에 그냥 그렇게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담당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FM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담당자를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되지는 않거든요. 첫 번째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사고가 나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은 흘러줘야 된다라는 거죠. 짧은 시간에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합의금을 받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치료가 필요해요. 내가 치료를 받는다는 거는 내가 몸이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몸이 불편하다, 안 좋다,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치료 받으시면서 시간을 좀 더 갖고 천천히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이유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을 담당자도 간접적으로나마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치료와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통원치료 한 번 받을 때마다 8,000원씩의 교통비가 계산이 돼요. 통원치료 일단 8,000원씩. 치료를 좀 더 받으면 한 달 동안 30번을 갔어. 병원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일단 24만원의 합의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24만원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실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병원 갈 때마다 니네 병원비 드는 거 아니냐, 그 병원비를 나한테 현금으로 줘라, 합의금으로 줘라,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병원비, 보험사에서 병원비가 나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병원으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돈 나한테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 돈, 내가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는 병원으로 가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나한테 미리 합의금으로 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런 얘기들은,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합의 금액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담당자의 머릿속에 내가 합의금 200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통원치료비로 합의금 200만 원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을까요? 그 담당자가? 있어요. 더 높은 금액대 합의금을 준 적도 있어요. 다만 지금 아직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회사에 들어가서 할 말이 없는 걸 수도 있고, 그죠? 아니 이제 통원치료 한두 번 받았는데 200만 원을 어떻게 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뿐이 없어요. 치료 계속 받으세요, 이 말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치료 받으시면서 천천히 그렇게 합의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보험사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글쎄요, 담당자, 그러니까 병원으로, 환자가 치료를 받아서 병원으로 지급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보험사들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보험사 직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합의금으로 지급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좀 예민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언급을 하면서 합의금을 접근을 하시는 거는, 이거는 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되도록이면 금액적으로, 그리고 담당자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그 합의 금액대 합의금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실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게 합의의 금액과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대부분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다고 한다면 합의는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받아야 될 합의금은 150만 원입니다. 사고의 규모라든가 사고의 내용, 내 부상의 정도, 치료 정도,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나는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금액들을 산정을 해보니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 측에다가 하루 치료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번 주까지? 지금 당장 안 될 것 같으면 이번 주까지 생각해보고 연락 주세요. 다음 주까지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주세요. 네, 이렇게 합의를 진행을 하다 보시면 원하시는 금액에 모두들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서 통원 치료를 어느 정도 받으시고, 근데 이 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치료를 받으신 분들 합의금 500만원, 600만원 막 이렇게 받아가세요. 진짜로. 통원 치료만 그렇게 받으신 분들. 1000만원, 뭐 1000만원 넘게도 받는 분들까지도 본 적이 있었어요. 영상이 좀 설명이 많이 길어졌는데, 사고의 내용이라든가 규모, 그리고 내가 앞으로 치료를 어느 정도를 더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감안을 해서 내 손해액을 산정을 하시고, 그 손해액을 가지고 보험사랑 천천히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합의를 진행을 하시면 원하는 합의금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칠게요.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답은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영상 잘 보시고 그러고 나서 보험사랑 합의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